임종을 앞둔 환자가 스스로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일명 웰다잉법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법의 시행으로 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한 호스피스 완화 의료 대상이 늘고 일반 병원과 가정으로도 더욱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최선영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앞서서 전달은 좀 해드렸는데요. 좀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선생님께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어떤 제도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상태에서 연장하기보다는 환자가 품위 있는 임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결정을 존중해드리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게 연명의료결정법이 기존에 있었던 호스피스 제도와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연명의료결정법이 이번에 되면서 호스피스에 대한 법률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여태까지는 말기 암 환자에 국한해서 호스피스 케어를 이제 받으시던 분들에서 질환이 만성 간경화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에이즈까지 더 확대된 질환으로 이제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암 질환이 아닌 것들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포함되는 게? 이번에 포함되는 비암성 질환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만성 간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리고 에이즈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 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그동안 받지 못한 채 지내셨던 건가요, 그러면? 네, 일반 병동에서 여태까지 일반 의학 치료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기 환자의 진단 기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진단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진단 기준은 이번에 그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는 대한의학회에서 여러 가지 검증을 통해서 말기 질환에 대한 진단이 나온 상태고요. 환자분에 대해서는 각 질환에 대해서 말기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환자의 임상 증상과 여태까지 치료에 대한 효과 그리고 향후에 더 많은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동반 질환이나 질병의 유무 그다음에 새로운 약제나 주사를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호전되는지 여부 등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말기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비암 질환도 말기 진단을 받으면 기존에 있었던 암 질환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중지가 되는 거죠? 요번에 포함되는 질환들은 말기 암 환자분들하고는 질환의 경과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분들은 여태까지는 항암이나 방사선, 수술적 치료가 안 되는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이 떨어져서 더 이상 치료하는 게 환자분한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말기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호스피스로 오셔서 병동으로 옮겨지고 또 주치의가 변경되어서 호스피스 주치의가 환자분들을 봐드리는 게 주로였는데요. 이런 요번에 새로 포함된 이 세 가지 질환은 병의 경과가 좀 다를 수 있고 말기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 변경을 하기보다는 그 일반 병동이나 가정에서 주치의 변경 없이 그 치료를 받으면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더 부가적으로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암과는 다르게 아까 말씀하신 에이즈나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기존에 받던 치료를 호스피스 서비스와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요양병원에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그 시범 사업으로 요양병원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내년 2월부터는 더 제도적으로 요양병원에서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그 리포트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병상이 많이 부족하다면서요? 그렇죠. 아직은 한 80개 기관의 호스피스 기관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호스피스 전문 기관이 한 80개 정도 되고요.
아직은 모든 걸 다 충당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 암 환자, 말기 암 환자분들이 주로 오셔서 아직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예.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질환은 아직은 병동으로 오시기보다는 예. 그 해당 일반 병동에서 보시면서 아니면 외래나 아니면 가정에서 보시면서 이제 그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호스피스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법이 좀 개정되면서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환자가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줬다라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이것들은 좀 어떻게 거부할 수 있는지 이 절차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환자분 의식이 명료하신 경우에는 사전에 18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사전으로 의향서를 작성해 놓으신 분들은 예. 그 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춰서 그거를 보고 확인한 후에는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고요. 예. 그 외에 그게 작성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의사가 함께 연명 의료 결정서를 작성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환자분이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족분 두 분이 그 담당 의사와 전문의에서 그 의사 두 명의 그 동의에 의해서 또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고요. 예. 사전에 전혀 그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 가족 전원의 합의 하에 의사 두 명의 그 컨펌 하에 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 전원이 다 동의를 하고 네. 의사 두 명이 함께해야 네. 그것을 또 서명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저희가 연명 의료 결정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부터 또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또 시범 운영되는 케이스들도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얘기도 저희가 좀 오신 김에 이제 여쭤봐야 되는데 네. 그 용가리 과자라고는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이번에 예.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예. 이게 질소 과자라고 하는데 이거를 먹은 그 어린아이가 위에 구멍이 뚫려서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예.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지금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한 해당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예. 약간 섣불리 얘기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네.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 어떤 형태로든 액체 상태의 질소가 아이 위에 도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액체 예. 상태 질소요. 예. 근데 이 액화 상태에 있는 질소가 지금 몸에 닿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네. 실제로 좀 어느 정도 위험한 건가요? 사실 이 질소라는 것이 마이너스 196도 그 기와점이 마이너스 196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온에서는 거의 기체 상태로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에서도 한 78% 정도는 기체 질소가 있고 예. 21% 정도는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자면 이 질소 자체가 위험하다라기보다는 그 저온 상태에서 주변의 열을 빼앗으면서 이제 기화되는 이 그런 상태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급작스러운 조직 손상을 예. 유발할 수 있는 그래서 액체 상태 질소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액화 상태인 게 기체 상태로 바뀔 때 일어나는 주변 환경에서 이제 그게 뭐 구멍이 뚫린다거나 약간 피부나 이런 데 있어서 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이번에 그 이 어린이가 4시간 넘게 봉합 수술하고 위에 천공이 생겨서 복부를 25cm나 갈랐다고 하는데 이 정도 수술이면 굉장히 큰 수술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아무튼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짚어보긴 했는데 이게 좀 규정이 명확치 않아서 무신고 영업하는 것도 많다 그래가지고요. 규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직까지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뭐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우리가 이제 시원함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액체 질소의 위험함을 잘 아시고 그 액체 상태에서 직접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른바 용가리 과자라고 불리는 액체 질소 관련돼서 저희가 얘기 나눠봤고요. 연명의료결정법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오늘 최선영 가톨릭 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